안녕하세요. 강북교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24페이지에 49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건축법령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하는 건축물.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란 말 쓰게 된다면 3, 5, 10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3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3, 5, 10이라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가끔 3과 10을 더하게 되면 높이가 13m 이상, 그리고 3, 5, 10에서 1을 빼게 되면 9가 나오는데 정원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에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49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능, 환경,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건축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4가지 기준에 따라 건물에 대한 구조,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 기왕 건물 건축하게 되면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설계자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건축 허가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때에는 설계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바로 건축 허가 받고 건물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래서 3, 5, 10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에 해당 건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발급받고 착공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3층 이상,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 정원 높이가 9m 이상. 이러한 5가지 형태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시에 건축주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정리해 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해설을 살펴보게 되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 확인과 관련되어 특별히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그리고 내진 등급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내진 설계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대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등급을 설정하게 됩니다. 49번, 정원 높이가 9m 이상의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에 제출 대상인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50번은 앞서 48번의 대지 분할 제도와 같은 사항으로 지나갑니다. 60, 150, 200이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51번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은 고정, 하중 등의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건축법령상 건물 건축하게 되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 내진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진 설계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현재 건축부에서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아 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내진 성능 확보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창고의 건축주는 해당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3호 10이었습니다.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랄지라도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 그러면 이 창고 등은 건물이 붕괴된다 할지라도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으로서 인명 피해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답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안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하는 자는 설계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 협력받아야 한다. 여기 안전과 관련되어 네 번째 관계된 사항으로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전문 기술자와 관련되어 건축, 구조, 기술사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하는 자는 건축사인 설계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주체이고, 건축구조기사는 이에 대한 협력하는 자로서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대상에 있어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특수 구조 건축물에 해당되게 된다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20m 이상의 특수 구조 건축물에 해당되게 된다면 이들은 건축구조기사와 협력할 협력 대상이다. 특별히 지진구역 간의 건축물 등등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연면적과 관련된 기준은 따로 정해놓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구조기사와 협력하게 되었을 때 건축구조기사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자는 건축사인 설계자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자 등은 건축구조기사와 협력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3호 10, 그 중에 층수 3층의 2배인 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이러한 것들이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1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는데 특별히 3, 5, 10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지만 창고 등을 제외한다. 특별 규정, 특례 규정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2번입니다. 비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 직통 계단은 건물이 2개 이상일 때 직통 계단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데 숫자 2를 보시면서 바다 면적 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다 면적 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택과 관련된 특별 규정들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는데, 직통 계단 설치하게 되면 원래 설치하는 개수는 1개 이상이지만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규정을 완화시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PC방이라 불리는 컴퓨터, 인터넷, 게임 제공업소, 그리고 종교집회장, 그리고 공연장,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동택과 관련되어 층당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2개 설치 이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종교집회장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 만들게 되었을 때 교회로 사용하는 면적이 25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때는 300제곱미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직통계단 하나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이 5가지 용도가 아닌 학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바다 면적이 250이라고 하면 직통계단은 2개 이상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건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한 2층, 3층에 학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학원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250이라고 하면 계단 2개 있는 곳을 임대해야만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종교집회장, 교회 또는 공연장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바다 면적합이 250이라고 하면 30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단 하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건물 빌려다가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한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신속하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계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 직통 계단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설비의 주요 사안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택,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300 이상일 때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필요를 하지만, 특별히 이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층당 세대수가 4세대 이하라고 하면 2개 설치 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 층에 우리가 빌라라 불리는 다세대택이 배치된 세대수가 3개 또는 4개이고 그 바다 면적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직통계단 하나 설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동택과 관련되어 타워형이라 해서 동서남북으로 발코니 창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가끔 빌라와 관련되어 한 층에 3세대, 4세대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공택에 사용하는 면적이 층당 바다 면적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일지라도 한 층에 딱 4세대만 주게 된다고 하면, 4세대만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는 2개 설치 예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2페이지에 3층 이상의 층으로 사용하는 거실 바다 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단독택 중에 다중주택, 3층 이상으로 바다 면적 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서실, 3번 3층 이상으로서 바다 면적 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지하층 200, 그리고 5번 보게 되면 층당 4세대인 공동택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다 면적 합이 300제곱미터인 것. 그래서 층당 4세대인 공택에 있어서는 세대수가 4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직통계단 하나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회 기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다들 200 반복되고 있는데 유독 하나만 세대수 4세대이다, 바다 면적 300이다, 이러한 특이한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답을 해놓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제시되는 수치가 다들 짝수인데 유일하게 하나만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4개가 짝수이면 하나 홀수 찍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해 주시고, 특별히 공연장과 종교 집회장, PC방이라 분류는 컴퓨터 게임 제공 시설,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업소, 그리고 오피스텔, 공동택의 경우는 층당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5가지 정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층당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인 때는 직통 계단 하나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을 놓습니다. 53번입니다.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의 피난층 외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거리에 있는 계단이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15회 이전만 하더라도 직통 계단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 기출 문제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화재 등의 재재난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도시 미관 등을 건축에 대한 구조, 설비에 관한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화 기능과 관련되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이 방화 기능은 화재에 대응하는 기능을 말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불천이라 했습니다. 바다 면적 1000,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방화 구획, 내화 구조, 불연 재료를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불화자이지만 시험 볼 때까지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방화 기능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천이라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제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화재 발생하면 화재 발생한 건물 밖으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피난,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직통 계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직통 계단에 대해서는 현재 직통 계단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3가지 형태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설치하게 되면 설치 개수는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 면적합 200제곱미터 이상의 2층, 3층에 특수한 용도를 사용하게 되면 직통 계단은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는 5개 용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PC방, 종교 집회장, 그리고 공연장 5가지 용도의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택과 관련되어 층당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의 경우는 2개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설치하게 된다면 계단 설치 시에 보행 거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습니다. 여기 보행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한 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 구조를 직통 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건물 한 층에는 여러 거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거실에는 각각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저 출입문으로부터 계단까지 이르는 수평거리를 보행거리라 표현하는데 화재 발생 시에 이 계단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행거리를 우리 건축부에서는 제한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저 보행거리는 30m 이내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축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로 건축된 경우에는 저 보행 거리를 50m 이내로 할 수 있고, 건축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인 것으로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 보행 거리를 40m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과 관련되어 건축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인 경우로서 몇 층? 16층 이상의 공동택의 경우는 저 보행 거리를 40m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75. 무이나 공장이라면 100m 이내 보행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보행거리 원칙적으로 30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2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현재 계단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계단 형태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것 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 계단은 4층 이하, 4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계단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5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갑종 방화 문으로 계단을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단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갑종 방화문 한 번 열고 비상 계단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게 피난 계단이고요. 갑종 방화문 2개 열고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구조를 특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할 대상은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 피난 계단만 설치할 대상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주택으로서 갓 복도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피난 계단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합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 건물이 4층 이하라고 하면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 아닙니다. 반면 5층 이상이라고 하면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인데, 이 5층 이상인 때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난 계단하면 갑종 방화문 하나, 특별 피난 계단은 2개. 내가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은 특별 피난 계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층 이상의 건축주는 피난 계단을 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몇 층부터? 11층부터라 말씀드렸죠.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를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 소방대에는 소방 장비로서 소방 펌프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 펌프는 중력을 거슬러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이 닿는 높이가 40m입니다. 사실 서울에 이 펌프와 관련되어 지표면부터 150m까지 도달할 수 있는 펌프가 서울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방용으로 보급된 것이 아니라 행주대교 가는 길에 한강 한가운데 관상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소방펌프는 중열 거스르는 장비가 40m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층의 구분이 없는 건물의 경우는 4m를 한계층으로 한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소방대가 출동하여 소방펌프 등을 이용해서 물을 뿌리면 불을 제대로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의 건물은 40m 초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제대로 화재를 진압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목적으로 직통 계단을 특별 피난 계단으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억하실 것은, 특별 피난 계단은 몇 층 이상부터 설치한다? 5층 이상부터. 다만 11층 이상이 되게 되면 피난 계단은 10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요. 11층 이상부터는 피난 계단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특별 피난 계단만. 덕분에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은 몇 층부터? 5층 이상이지만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오직 직통 계단 구조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갑종 방음은 2번 열고 비상 계단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걔는 특별 피난 계단이고, 한 번 열고 계단 이용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피난 계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빌라 분류는 다세대, 다가구택의 경우는 그런 구애가 없죠. 문 열 필요 없이 그냥 계단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 계단을 주 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 2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닥 면적합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작은 건물이죠. 이러한 때는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의 노대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노대 난간은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난간 높이는 최소 1.2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10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지붕이 평지붕의 경우는 옥상에 헬리콥터 설치해야 된다. 여기 헬리콥터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설비를 헬리포트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헬리포트가 필요한 것은 10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 쉽게 진압할 수 있죠. 11층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소방 헬기의 이착륙장인 소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는 11층 이상의 건축물,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평지붕에 헬리포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53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54번입니다. 건설의 구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넘는 것은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으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여기 방화 구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로 구획한다,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방화 구획 대상이 됩니다. 2번입니다.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여기 대피 공간,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대피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 설치할 것. 그래서 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어 차면시설 설치 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문화집회시설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해야 한다. 소음 방지 동그라미, 경계벽 추정수입니다. 최근 건축법을 개정해서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바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집회시설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요것 하나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54번 문제와 관련되어 해설을 우리가 각각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건축부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계벽 설치 대상은 잠을 잘 수 있는, 잠을 자기 위한 용도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고, 여기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은 층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경계벽은 잠을 자기 위한 수면
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모두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공동택 중의 기숙사, 이 기숙사는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저 기숙사의 침실 사이의 경계벽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해 주실 것이 학교 교실 경계벽은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독서실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교실의 경우에는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곳으로서 만약 주변에 공사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공사장에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경계벽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독서실의 경우에는 잠자는 곳 아니죠. 그래서 이 독서실의 경우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이 못 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살펴보실 것이 여기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과 관련되어서는 주거 용도의 건축물인데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인데 특별히 오피스텔이나 공동택 등이라고 하면 모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의 차가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비슷한 건물을 노인복지주택이라 하는데 어르신들 시끄럽게 세대 내에서 뛰어다니실 없죠.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방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은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이 문화집회시설은 극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음방지설과는 관계없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준초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화 관련된 사항으로 피난 안전구역 제도가 있는데 이 피난 안전구역에 대해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층 이내 피난안전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화 관련된 사항으로 피난용도 계단 보셨고 두 번째 피난안전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아래층에 쓰레기 수거장에서 화재 발생하여 건물 전체를 홀라당 태워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아래층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상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건물 중간층에 화재 발생 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고층 건축물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은 초고층 건축물인 때에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전체 층수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의 기준으로 상하 5개 층 이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비교해 놓습니다. 그래서 54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55번입니다. 여긴 지역적인 문제로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요. 관람석, 집회실부터 출구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 여기 관람석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에서 뭔가 구경하는 극장 등을 말합니다. 집회, 교회 같은 곳에 기도 드리는 그런 곳을 말하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 출구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 시에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 쪽으로 몰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출구가 만약 회전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이 회전문은 한쪽 방향으로 밀었을 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 시에는 저 회전문을 양방향에서 동시에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문은 돌지 않아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지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최근에 회전문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회전문이 서로 접히는 형태로 회전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출구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 그 대상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 직장. 이러한 네 가지입니다. 학교는 관람석 자체가 없죠. 요즘 학교에 한 반에 학생들이 한 30명, 40명 앉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 시에 그렇게 힘들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학교는 출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엉뚱하게 이런 문제를 가끔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뭐 가장 긴 게 답이다, 가장 짧은 게 답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학교라는 걸 보게 되면 이 학교는 사람이 24시간 내내 이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학생 수업할 때만 이용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학교가 지문에 예시되었다고 하면 그냥 그걸 찍으십시오. 가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있고 보험 가입하라고 권유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중에 내가 모르는 이상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예시사항에 학교라는 게 있으면 그걸 답을 해놓으십시오. 잘못 찍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건 복불복이죠.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5번은 저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6번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용도와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을 동일한 건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해 놓은 겁니다. 특히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장에 해당되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어린이집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개정자료 보고 있으시죠? 그러면 잠깐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공동택과 일학시설 등은 동일한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만약 이 공동택은 한밤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공택이 주상 복합 형태로서 그 상가에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공장, 정비 공장이 같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용도의 경우는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도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2번입니다. 초고층 건물에는 공동택과 일학시설을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으로서 보통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상업지역이라면 당연히 상업지역에 만들 수 있는 위락시설,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공택은 위락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없지만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 인정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동관련시설과 도매시장 등은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사실 이 도매시장, 남대문 시장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주 예전에 대구 선문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매시장, 소매시장에 특정 건물을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화재 발생 시 아동들은 신속하게 탈출하기 곤란하죠. 아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시설과 도매시장 등은 동일한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4번 공장기숙사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근로자를 위한 숙소인 기숙사는 공동택에 해당되지만 근로자의 편의, 복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숙사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만큼은 공장에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과 다중이용시설은 같은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시원 방화 사건 빈번히 발생했죠. 그래서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시원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공동택과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57번은 승용 승강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면 승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용 승강기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건물 높이가 31m 초과하면 승용 승강기 외에 추가적으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건물의 높이가 31m 초과 시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고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한다. 58번 함께 보십니다. 여기 58번은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특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최근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예방 기준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간평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각각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도 한번 나올 만하죠. 그래서 이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 건축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500세 이상의 아파트. 2번입니다. 다중생활시설. 3번 교육, 연구시설. 가로 속에 도서관 제외한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식물원. 여기 동식물원은 범죄 예방 설치 대상 아닙니다. 여기 동식물원에서 물건 훔쳐가게 된다고 하면 사자나 코끼리 훔쳐가게 되죠. 동물원, 식물원, 사자,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훔쳐갈 사람 없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은 범죄 예방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답으로 5번 오피텔. 그래서 여기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 건축하는 대상으로서 특별히 아파트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부터 범죄 예방 기준에 적용 대상이다. 도서관, 범죄 예방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이렇게는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자격 제도로서 아파트 500세 이상부터 범죄 예방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59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